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이랑 동업하면 어떨까? 같이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면 잘 굴러갈까? 사실 이 결혼 생활이 회사 생활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꼭 걸러야 할 최악의 결혼 상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꼭 걸러야 할 유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이효리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이상순 씨가 좋은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때 이효리님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어딨냐, 나랑 맞는 남자 안 맞는 남자가 있는 거다. 상순 오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인 거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해가 갈수록 더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따지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결혼에 있어서는요. 아마 이런 결혼 상대에 대한 조언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은 컨텐츠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봐도 너무 다 맞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체크리스트는 늘어나는데 막상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생각할 때는 그땐 사실 상대에 대한 호감이나 사랑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리스트를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하나 드려보려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확실하게 룰아웃을 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사람이랑 동업하면 어떨까? 같이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면 잘 굴러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해요. 사실 이 결혼 생활이 회사 생활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회사 생활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람의 성향과 문제 해결 방식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결혼 이상형 찾기가 아니라 오답 지우기. 진짜 꼭 걸러야 할 최악의 결혼 상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러야 하는 유형, 바로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선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이 회사에서 다니다가 병 생길 것 같아. 여기는 오래 못 다닐 거야. 이런 말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보통의 푸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1년도 못 채우고 이 회사 저 회사 막 옮겨 다닌다?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 상대로는 좀 신중히 보셔야 돼요. 물론 이직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죠. 정말 참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직이 정말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또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직을 할 때 평균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소 근속 연수가 3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3년은 돼야지 이전 직장에서의 커리어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1년 미만 근속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도 참지 못하고 1년도 못 채우고 여러 번 이직을 했다면 이분은 좀 충동적이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나와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게를 차려놓고 손님이 좀 없다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버린다든지 눈앞에 성과가 안 보인다고 뭐가 문제인지 실패 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이 파트너가 충동적으로 결정해버리고 문제가 생각했을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도망가는 걸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직 기간보다 더 빨리 내가 결혼을 후회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이직이 잦은 사람은 좀 몽상가 타입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현실에서 노력하고 해내는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나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런 타입은 회사를 나와서 자수성가하는 타입, 사업가 스타일이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경제적인 사유가 정말 큽니다. 예전에 한 환자분은 나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이 회사는 나와 안 맞는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서 큰 꿈만 얘기하고 제가 이분의 회사 상황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셨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 부인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책임지고 가고 있는데도 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불만만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몽상가적인 기질을 많이 가진 분들도 다른 분야로 이직이 잦은 편이고 중간에 또 경제활동을 안 하는 기간도 꽤 깁니다. 결혼 상대로 적합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걸러야 될 유형은 바로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회사 얘기를 마치 내가 다니는 회사 얘기처럼 생생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료들 성격부터 뭐 프로젝트 진행 상황, 회사 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까지. 그런데 내가 만약 1년 넘게 들어온 얘기가 항상 같은 레파토리라면, 에피소드는 달라져도 매번 애인이 피해자라면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아요. 매번 모든 문제가 무능한 대리나 상사 때문이고 나는 늘 억울하다고, 난 피해자라고만 한다면 이건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남 탓하는 습관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든 원인이 다 나에게 돌아오겠죠? 결혼도 동업도 책임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건데 내 잘못, 내 실수는 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좀 예를 들어볼게요. 분리수거를 상대방이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퇴근을 했고 베란다에는 여전히 분리수거할 박스들이 쌓여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되고 여력 있는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집안일도 동업도 착착 돌아갈 건데 내 책임 아니라고, 이거 내 일 아닌데 건들지도 않고 너 왜 안 했냐면서 당신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탓만 한다면 당연히 부부관계도 삐그덕거리고 집안 운영도 잘 안 되겠죠. 부부 생활도 동업도 역할이라는 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유연성 있는 협력이 더 중요해요.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같이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적인 사람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유형은 바로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승진 못하면 무조건 걸러라? 이건 아니죠. 하지만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단순히 능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태도일 가능성이 크죠. 보통 열심히 일하면 자연스럽게 연봉도 오르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승진도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매일 야근을 해도 성과가 안 나고 회사 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에서 자꾸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근 시간에 늘 늦는다든지 마감 기한을 자꾸 어긴다든지 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주위 동료들하고 협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어떤 기회를 주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자각을 못하고 고집스럽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 좀 늦으면 어때? 좀 늦은 걸로 너무하네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이런 유형은 회사에서도 문제지만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방치할 가능성이 커요. 매일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 작은 문제들, 사실 이게 해결하지 않고 쌓이면 마음속에 큰 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그냥 두면 알아서 풀리겠지, 그냥 좀 넘어가 주지, 이런 태도라면 어떻겠어요? 나중엔 이런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내가 이혼을 생각하기까지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동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가게가 잘 안 돼서 매출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뭐 이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러면서 아무 대책도 안 세운다면요? 결국엔 사업도 결혼도 잘 굴러가기 힘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걸러야 하는 유형,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 좀 많아요. 바로 혼자 소설 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아침에 내가 과장님한테 인사드렸는데 쌩 지나가시는 거 있지? 나 분명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발표한 프로젝트 있잖아, 팀장님이 엄청 반박하시더라고. 이거 학벌 때문이지, 나 무시하는 게 확실해. 이런 식으로 타인의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혼자서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잘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섣불리 짐작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해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이때 과장님이 단순히 바빴을 수도 있는 거고 팀장님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상상과 짐작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확신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좀 가계부 좀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내는 바로 남편이 나를 못 믿는구나, 이 사람이 날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죠. 결국에는 이혼 한 해 만에 큰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좀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가계부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제안한 게 부부간의 신뢰 문제로 돌변하게 된 거죠. 결혼 생활이든 동업이든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상대방의 말과 의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그건 지뢰밭 같은 대화가 되는 거죠. 서로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요.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앞두고 제가 운전할 때 성격이 되게 과격해 보여서 엄청 고민했다고 하던데요. 네.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걸러야 하는 결혼 상대인가요? 아, 네. 아, 사실 이게 평소에는 좀 얌전하고 착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이게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건데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결혼 상대자로 걸러야 된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성격이 급한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성격이 바뀐다고 해서 폭력성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운전 습관 자체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운전하다가 싸움이 붙었을 때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열받아서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그리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 쌍욕을 하면서 상대방 차주한테 덤벼든다? 그러면 그때는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운전대 잡았을 때는 막 광분하다가 내려서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다시 얌전해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성격이 급한 분인 거예요. 배우자로 문제 있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걸러야 되는 결혼 상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두 번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1년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이는지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계절을 만나보고 결혼해라 하시나 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